예,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입니다. 사회문화 6번째 질문이고요. 그죠? 혐오 표현과 법적 규제. 그래도 뭐 법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봅시다. 혐오 표현 그죠? 요즘 항상 문제가 많죠. 자, 봅시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라는 의미를 지닌 혐오는 본래 특정한 감각 경험에 대한 신체 생리적 반응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걱정에서 두려움이 발생하고, 그러한 두려움이 혐오를 형성하는 기초적인 본질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 그죠?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런 어떤 혐오가 발생한다. 그죠? 이와 같이 생리적 반응과 인지적 평가 과정을 복합적으로 거쳐 형성된 혐오는, 이거 어떤 걸 봤을 때, 그죠? 막 혐오스럽다, 이런 거,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어떤, 기제네요. 그죠? 그렇게 혐오가 형성되는 기제. 이런 어떤 그죠? 인지적 과정, 생리적 반응, 이런 것들이 평가 과정, 그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거쳐가지고 형성된 혐오는, 사회적 인간관계로, 그 방향이 바뀌어, 특정 사회 구성원을 사회적 오염 또는 전형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간주하고, 사회 구성원을, 그죠? 그들을 회피하거나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혐오는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비주류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는 특정 사회 구성원은 주로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 마련이다. 누스바움은 생리 심리학적인 반응인 개인 감정으로서의 혐오와 그러한 혐오가 사회적 맥락으로 전가된 사회 현상으로서의 혐오를 각각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 요건 이제 개인 감정으로 나온 거는 이제 원초적 혐오, 투사적 혐오는 사회 현상으로서의 혐오, 이런 쪽 구분하였다. 원초적 혐오는 죽음 및 부패와 같이 인간의 동물성과 유한성을 일깨워주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본능적으로 발현되는데, 이것이 사회적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전개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투사적 혐오는 원초적 혐오의 대상이 이 지닌 속성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도 있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전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걸 안 좋은 걸 보면 이제 혐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그죠? 전가가 된 거죠. 그죠? 혐오가 정당화되려면 혐오의 대상에게서 초래된 두려움이 타당한 사실로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투사적 혐오는 현실에서 결코 발생하지 않을 정당화될 수 없는 두려움에 근거한다. 사실 투사적 혐오, 이런 측면에서 누스바움은 원초적 혐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반해 투사적 혐오는 그렇지 않다고 비력하였다. 혐오 표현은 투사적 혐오라 불리는 정당화될 수 없는 혐오를 근거로 사회의 부주류에 속하는 소수자, 개인 또는 집단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표현 행위를 가리킨다. 혐오의 표현은 표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혐오의 고치, 선동의 메시지를 제3자인 청중들에게 전달하여 사회 내 소수자에 대한 어떤 배제, 차별, 폭력, 그죠? 등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얘는 혐오스러우니까 무시해도 돼, 욕해도 돼, 이런 거. 이러한 해악을 이유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자는 입장에서는 혐오 표현 자체의 위험성 및 인간 존엄과 같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의 침해 가능성을 근거로 든다. 이에 맞서는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혐오 표현에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오히려 혐오 표현이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근거로 둔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막 혐오라고 막 비판하고 얘가 막 떠든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얘를 비판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유 없이 니 왜 그러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맞서는 입장이고, 아니면
아예 막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혐오 표현의 규제 방식은 법적 규제와 형성적 규제로 나뉜다. 법적 규제는 뭐, 형사 범죄와 민사 구제, 차별 시정과 같은 등과 같이 법적으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방식이며, 형성 규제는 국가기관 또는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캠페인, 형성적 규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 공동체가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데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더 이상적인 방법은 형성적 규제를 할 수 있다. 이건 뭐 사회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버리면 되겠죠.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금기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그러니까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금지해버리면 이거 표현의 자유가 이제 위배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방지를 한다는 얘기죠. 형성적 규제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대항 표현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여론을 만든다든가, 그죠? 혐오 표현이 남용될 수 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혐오 표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그 희생자에 대한 연대의 언행과 같은 대항 표현은 방관과 묵인으로 힘을 얻은 혐오 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자 사회 공동체의 도덕적 의무를 할 수 있다. 방관하고 묵인하고 그냥 이렇게 막 혐오하는데 그냥 에휴 내가 말해갖고 뭐 하겠냐 이런 식으로 그냥 방관하고 묵인하면 안 된다, 그죠? 그걸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 방식이 이제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뭐 계속 이제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그죠? 여론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혐오 표현에 직면한 소수자가 대항 표현을 통해 맞설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존재하며, 과연 할 수 있을까? 소수자가, 그죠? 이는 결과적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게, 소수자 힘이 없기 때문에 뭐 대항 표현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안 될 경우에는, 그죠? 법적으로 어떻게 해보자.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지향하는 미국에 비해 법적 규제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미국이고, 영국, 캐나다, 독일 여기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적극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규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독일의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제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의 경우 독일 법원은 불가변적 특성 또는 집단 외부에 의하여 부여된 특성을 이유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표적이 된 경우, 즉 일반 대중으로부터 명백히 구별되는 집단 구성원 전체를 표적으로 하였다면 집단 모욕죄를 인정한다는 점. 집단 모욕이 되네요. 그렇죠? 여기에 소속하는 사람들, 뭐 서울 사람 어쩌고, 충청도 사람 어쩌고, 경상도 사람 어쩌고, 이런 얘기 하면은 집단 모욕죄가 된다. 또한 위와 같이 혐오 표현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인터넷망에 게시될 경우에 유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선동죄까지 이제 판단하며, 해당 인터넷망이 해외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자국에 내에 유포되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소셜 네트워크 집행법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함부로 네이버나 이게 다음이나 이런 거 규제할 수 있지만, 이건 다른 거죠. 구글이나 이런 건 규제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건 독일에서는 그죠? 외국까지 다, 외국 사이트까지 다 이제 규제를 하겠다. 한국 사회 또한 최근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만연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론적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혐오 표현에 대한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부재하고 관련 법령이 제정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혐오 표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혐오 표현 규제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서둘러서 마련하자. 이건 이제 법적으로 만들자. 그 얘기를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죠? 이 글이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글쓴이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닌 것은, 그죠? 답 5번입니다. 그죠?
이렇게 뭐 주장이 명확한 글들이 이제 정치적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주장이 명확한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수능이 잘 배제가 되죠. 잘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죠? 기억 니은 그죠? 답 5번이네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넘어갑니다. 3번 A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그죠? 2번이네요. 그죠? 전제 결론. 다음 B B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죠? 보기를 바탕으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겠죠. 그죠? 5번입니다. 5번 읽어보시고 또 넘어갑니다. 5번 A와 E를 문맥상 그죠?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2번이네요. 그죠? 올려준. 오케이.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